안의 평화로운 아침. 그날 아침, 황금빛 햇살이 안의 낡은 오토바이에 깨진 앞 유리창을 통해 비쳤습니다. 안은 15살쯤 된 10대 소년이었습니다. 안은 시간이 지나면서 퇴색된 슈퍼마켓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가슴 부분에는 단순히 그의 이름이 수놓여져 있었습니다. 안은 운전대를 꽉 움켜쥐고 있었고, 그의 마음은 앞으로의 긴 하루 일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오래된 오토바이는 마치 과거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울퉁불퉁한 도로와 가파른 고개를 지날 때마다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안은 신경 쓰지 않았다. 오늘은 평범한 하루일 뿐인데 출근이 늦어지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안 씨는 인적이 드문 길에서 평소처럼 운전을 하던 중 갑자기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검은색 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길가 도랑에 빠졌는데 차의 앞부분이 땅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안은 빠른 반사신경으로 속도를 줄이고 도로변에 안전하게 멈췄다. 처음에는 사소한 사고라고 생각했지만 차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바닥에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는 중년 남성이었고, 그의 힘없는 손은 마치 도움을 요청하는 듯이 들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안은 큰 소리로 외치고 재빨리 차에서 뛰어내렸다. 그가 더 가까이 달려가자 샌들이 자갈 위에서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 남자는 깔끔한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지금은 진흙과 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는 몇 마디만 중얼거릴 수 있었다. 병원을 도와주세요. 안 돼요. 안 씨는 망설임 없이 곧바로 대답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의 심장은 쿵쾅거렸지만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도랑에 갇힌 차를 보면서 안은 더 이상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몸을 숙여 그 남자를 바라보았고 그의 이마에서 피가 떨어지고 다리가 부러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배가 뒤집힐 것 같았지만 두려움을 밀어내고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에 집중했습니다. 아니, 그 남자를 오토바이에 태우는 것을 돕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는 생각보다 무거웠고 고통에 신음할 때마다 불쌍함이 느껴졌다. 거의 다 됐어, 형. 그는 마치 자신을 안심시키듯 중얼거렸다. 마침내 많은 노력 끝에 안은 그를 조수석에 앉힐 수 있었습니다. 땀이 그의 셔츠 뒷면을 적셨다. 안은 재빨리 운전석에 올라탔고 차를 시동하자마자 손이 떨렸다. 낡은 자동차가 굉음을 울리며 다행히도 시동이 걸렸다. 형님, 조금만 참아주세요. 바로 병원으로 데려가겠습니다. 안은 여행 내내 운전을 하며 가끔 그 남자를 쳐다보았다. 그는 약하게 숨을 쉬었지만 아직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는 걱정으로 가득 찼지만 괜찮을 거야 라고 안심시키려고 노력했다. 병원 문이 점점 나타나자 안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는 재빨리 차를 주차하고 급정거를 한 뒤 뛰어내렸다. 도와주세요. 누군가 심하게 다쳤어요. 의료진은 재빨리 들것을 밀어내고 안 씨의 오토바이에서 남자를 조심조심 옮겼다. 간호사가 돌아서서 당신이 그를 여기 데려온 사람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네, 길가에서 그를 봤어요. 그의 차가 도랑에 추락했어요. 아니, 설명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다.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온화한 눈으로 말했다. 잘 하셨어요. 나머지는 저희가 처리할게요. 안은 잠시 멈춰 서서 응급실 자동문이 닫히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안도감을 느꼈지만 약간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나는 옳은 일을 했다 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슈퍼마켓에서의 이런 변화는 확실히 죽었다는 것입니다. 슈퍼마켓과 그 결과로 돌아가 보자. 아니, 슈퍼마켓에 도착했을 때 차 안식에는 그가 25분 늦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숨을 돌릴 틈도 없이 카드 결제기 앞에서 매니저인 하씨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팔을 가슴 위에 교차했고 눈은 차가웠다. 늦었어, 안, 하씨는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더듬거리며 말했다. 하지만 여기 오는 길에 사고를 당한 남자를 만났어요. 병원에 데려가야 했어요. 하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입술을 삐죽 내밀었다. 좋은 말이네요. 영화에서만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급여를 주거나 가게를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그의 목숨을 구했어. 내가 멈추지 않았더라면 그는 죽었을 수도 있었어. 하지만 하씨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영웅이라고 생각해? 말해줄게. 중요한 건 시간을 잘 지키는 거야. 넌 해고야. 짐을 챙겨서 떠나. 아는 말문을 잃었다. 그는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말이 막혔다. 그는 조용히 돌아서서 무거운 마음을 안고 나갔다. 하지만 그는 깊은 마음속으로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옳은 일이 항상 곧바로 감사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씨 앞에 선 안씨는 화가 났고 무기력했다. 방금 내가 말한 것과 달리 늦었다고 해서 정말 나를 해고한 거예요? 하지만 하씨는 흔들리지 않았다. 누구를 구하든 상관없어. 총리든 다른 사람이든. 늦으면 늦는 거야. 나가. 그 말은 아내 생각보다 더 깊이 찔렀다. 하지만 아는 하에게 자신의 약점을 보이지 않게 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서서 곧장 탈의실로 들어갔다. 그의 슬리퍼가 타일 바닥에 닿으며 침묵 속에서 부드럽게 딸깍거리는 소리가 났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는 짐을 챙겼는데 마치 무거운 바위 덩어리가 그의 가슴을 누르는 듯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아내 낡은 오토바이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지만 그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는 마음속으로 하 선생님과의 논쟁, 하 선생님이 한 모든 비꼬는 말, 차가운 태도, 특히 꼬마라는 단어를 계속 되뇌었다. 마음속에는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무엇보다도 패배감이 컸습니다. 내가 옳은 일을 했잖아. 그렇지? 왜 일이 이렇게 나빠졌지? 배고픈 배가 울부짖으며 아침부터 지금까지 골목 끝에서 사온 찹쌀밥 한 봉지만 급하게 먹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는 길가에 작은 포집이 있는 것을 보고 차를 세웠다. 포 38초이라는 글자가 적힌 오래된 간판은 세월이 흐르면서 퇴색되었습니다. 아니, 안으로 들어가자 뜨거운 국물 냄새와 튀긴 양파 향이 그를 반겼다. 식당은 텅 비어 있었고 단지 몇 명의 손님만이 테이블 주위에 흩어져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주방 카운터 근처 구석을 택해 앉아서 이름표를 떼어내 주머니에 넣었다. 따뜻한 미소를 띤 중년 여성, 한 부인이 작은 공책을 들고 다가왔다. 무엇을 먹을까, 아들아?
포 한 그릇만 주세요. 아니 테이블을 내려다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한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뜨거운 포 한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뭐가 문제야? 아침 일찍 밥책을 잃어버린 것 같아. 그녀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는 웃어넘기려고 고개를 들었지만 결국 가볍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날은 예상대로 되지 않았네요. 한 부인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리고 떠났고 아는 포 그릇을 들고 앉아 있었다. 포 그릇에서 올라오는 김을 바라보던 아는 다시 머릿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들아, 남을 돕는 게 옳은 일이야. 뭔가를 포기해야 한다 해도 말이야. 안 씨의 아버지는 옛날에 아무리 사소하고 중요한 일이라도 사람들을 돕는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아빠는 결코 거절하지 않았어요. 아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그저 영웅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빠의 가르침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는 아직도 직장을 잃었다는 생각에 괴로움을 겪고 있다. 하 씨는 그의 설명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자신이 방금 누군가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알았다면 정말 자랑스러워했을 거예요. 그는 비통함이 가득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하지만 이건 여전히 끔찍해요. 식사 후 아는 테이블에 돈을 남겨두고 떠났다. 엔진을 시동하고 그의 마음이 자부심과 실망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동안 그를 집으로 데려가세요. 그는 집에 돌아와 작은 집을 올려다보았다. 석회로 된 벽은 얼룩덜룩했고 지붕 기와는 썩어 있었다. 그는 문 앞에 서서 심호흡을 하며 어머니와 대화할 준비를 했다. 내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나무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집의 좁은 공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썩은 나무 냄새와 최근 비로 인한 습기가 그를 감쌌다. 주변을 둘러보니 벽에는 균열이 있었고 천장은 축축했고 모든 것이 낡아가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아니 일찍 집에 들어오자 아내 남동생 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는 침실에서 달려나갔고 뒤따라 막내 여동생 응아도 낡은 곰인형을 꼭 껴안았다. 우리와 함께 놀아요. 응아는 눈을 빛내며 물었다. 아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엄마랑 얘기할 때까지 기다려. 주방에는 아내 어머니가 작은 나무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가느다란 어깨는 얇은 스웨터로 덮여 있었습니다. 아내 엄마는 발소리를 듣고 돌아섰다.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집에 들어왔어? 무슨 일이야? 아는 망설이며 문틀에 기대어 서며 엄마, 출근길에 누군가 사고를 낸 걸 봤어요. 심하게 다쳤어요. 차가 도랑에 들이받았어요. 혼자 둘 수 없어서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병원. 아내 어머니는 그를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눈에는 걱정과 동정심이 가득했다. 그는 어때? 괜찮아, 아들아? 모르겠어요. 데리고 가서 바로 내버려 두었는데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는 죄책감이 가득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머니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에는 걱정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직장에 없으신가요? 아는 침을 삼키고 고개를 숙였다. 하 씨는 나를 해고했어요. 그는 내 설명도 듣지 않고 그저 늦었다고만 말했어요. 아내 어머니는 심호흡을 하고 마치 자신을 진정시키려는 듯이 가슴에 손을 살짝 얹었다. 누군가를 구했다고 해서 해고당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엄마, 미안해요.
다른 직장을 구할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안 씨는 말했지만 자신도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어떻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나요?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집세, 음식, 약값을 당신에게 의존하고 있어요. 이제 뭐예요? 아내 엄마는 목소리를 낮추었고 그녀의 눈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엄마는 더 이상 일할 수 없고 보험도 없어요. 의료비는 계속 쌓이고 있어요. 이제 그녀는 지쳐버렸어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단호했지만 끊기기도 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처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그의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은 아직 어리고 이렇게 어깨에 모든 것을 짊어질 만큼 나이가 많지 않아요. 그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녀의 가느다란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저는 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그냥 쉬면 나아질 거예요. 주방의 무거운 침묵 속의 거실에서 큰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투와 응아는 오래된 공과 지저분한 베개를 이용해 만든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의 순진한 장난기는 주방의 긴장된 분위기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아내 어머니는 웃음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지친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그들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죠? 그들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아는 고개를 살짝 저으며 대답했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아이들로 두세요. 적어도 지금은요. 주전자가 부딪히는 소리가 이야기를 방해했다. 아는 재빨리 스토브를 끄고 어머니가 준비해둔 깨진 도자기 컵에 끓는 물을 부었다. 그는 그녀 앞에 컵을 놓았다. 엄마는 딸이 천천히 자신의 손을 잡고 마치 따뜻함을 찾는 듯 자신의 손에 손을 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사함과 지친 마음이 뒤섞여 있었다. 엄마, 제가 잘 해낼게요. 아는 마치 혼잣말하듯이 되뇌었다. 약속해요.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운명적인 만남. 안 씨의 집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 하얀 병실은 꾸준한 기계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각각의 비 소리는 침대에 누워 움직이지 않는 남자의 심장 박동과 같았습니다. 그의 아내 호아 여사는 그 옆에 앉아 두 손을 남편의 어깨에 꼭 얹고 있었고 몇 시간 동안 걱정한 탓에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가벼운 소리에 탄 씨는 눈을 떴다. 사고 피해자인 탄 씨는 점차 깨어났다. 천장에서 나오는 하얀 빛 때문에 그의 눈이 계속 깜빡였다. 상황이 나아지자 그는 아내의 걱정스러운 표정과 약간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보았다. 이 두 가지 모두 항상 몸단장을 잘한 여성에게서는 흔치 않은 모습이었다. 당신은 깨어있네요. 호아 부인은 그의 손을 꽉 잡은 채 감정적으로 말했다. 신에게 감사합니다. 탄 씨는 움직이려고 했지만 온몸이 아팠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의 목소리는 쉰 편이었고 그가 내뱉는 말마다 그는 움찔했다. 앉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누워 있어. 호아 부인은 재빨리 그에게 베개를 맞춰주었다. 제 차가 사고가 나서 도랑에 빠졌고 저는 의식을 잃었어요.
판 씨는 눈을 감았고 희미한 기억들이 떠올랐다. 황무한 길, 강한 충돌, 차에서 나가려는 노력,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끊어진 듯했다. 어떻게 여기에 오셨어요? 호와 부인은 머뭇거리다가 표정이 바뀌었다. 의사가 말하길 어떤 소년이 당신을 여기로 데려왔고 그가 당신을 구했다고 합니다. 판 씨는 눈살을 찌푸리며 기억을 떠올리려고 노력했다. 두통 때문에 얼굴이 찡그려졌지만 그는 더 많은 것을 기억하려고 노력했다. 어딘가에 누군가, 어린애가 나를 차에서 내리게 도와주고 데려갔던 걸 희미하게 기억해요.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요? 이름이 뭐였죠? 호와 부인은 희망에 가득 찬 눈으로 물었다. 판 씨는 이마를 문지르며 실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요,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모든 게 너무 흐릿해요. 하지만 슈퍼마켓 유니폼 같은 뭔가를 입고 있었던 것 같아요. 호와 부인은 몸을 바로 세우고 눈을 빛냈다. 그럼 그를 찾을 거야. 그를 찾아야 그는 내 목숨을 구해서 판 씨는 아내를 바라보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 소년이 누구인지는 몰랐지만 그를 구해준 사람에게 조용히 감사했다. 저는 그 소년을 찾아야 합니다. 호와 부인은 입술을 굳게 다물고 말했다. 다음날 아침,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즉시 지역 경찰에 전화해 사건의 전말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청년을 찾고 있어요. 호아 씨는 전화로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오래된 차를 몰고 식료품점 유니폼을 입고 남편을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우리는 그를 찾아야 해요. 경찰은 도움을 주겠다고 동의했지만 수색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사고 현장 주변의 식료품점을 확인하고 사람들에게 물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거기 직원이었다면 누군가가 분명 그를 알아볼 수 있었을 겁니다. 약속대로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15km 반경 내에 있는 모든 식료품점을 방문하여 해당 매장의 관리자와 직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는 10대 중반의 소년을 찾고 있습니다. 상점 유니폼을 입고 오래된 차를 운전하는 소년입니다. 초기에는 검색이 아무런 성과도 없었습니다. 관리자들은 고개를 저었고 직원 중 누구도 몰랐지만 호아 씨는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아직 회복 중이었던 판 씨에게 그는 거기에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를 찾을 것이다. 소문과 희망. 일주일 후 마침내 획기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경찰관은 희망에 찬 어조로 호아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리는 설명에 맞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사고 현장 근처의 매장 관리자는 직원이 그날 늦게까지 일했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해고당했어요. 해고당했어요. 호아 부인은 믿을 수 없어 목이 메어 그가 누군가를 구했다고 해서 해고당했어요. 라고 말했다. 그렇습니다. 경찰관이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의 집 주소를 알아냈어요. 호아 부인은 이 정보를 즉시 판 씨에게 전했는데 기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다. 그 소녀는 당신을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직장을 잃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판 씨는 고개를 저으며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해야 그는 감사 이상의 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 다음날 아침
판 씨와 그의 아내는 경찰차를 타고 안 씨의 집으로 왔습니다. 반짝이는 검은색 SUV가 좁은 길, 갈라진 보도와 무성한 잡초 위에 돋보였다. 차가 도착하자 안 씨의 집이 나타났고 부부는 모두 깜짝 놀랐다. 집은 낡았고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고 창문은 비뚤어져 있었고 지붕은 곳곳이 처져 있었으며 마당은 지저분했습니다. 부서진 가전제품과 녹슨 물건을 든 호아 부인은 입을 가리려고 손을 들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충격적이었다.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살아요. 판 씨는 대답하지 않고 집 안에만 시선을 고정했다. 죄책감이 그의 가슴에 치밀어 올랐다. 가진 것이 거의 없던 이 소녀는 주저없이 낯선 사람을 구하기 위해 멈추려고 했습니다. 안 씨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은 대문 밖에서 들리는 자동차 브레이크 소리와 빨간색과 파란색 불빛의 깜박임에 놀랐다. 두 남동생, 투와 응아는 두려움과 경이로움으로 눈을 크게 뜬 채 창문으로 달려갔다. 아내 어머니는 주방 테이블에 앉아 잠시 멈추더니 손으로 의자 가장자리를 움켜쥐었다. 무슨 일이야?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때 아는 문 근처에 앉아 있었고 가슴이 쿵쾅거리며 천천히 일어났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며 마당 바로 앞에 경찰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았고 차의 불빛이 갈라진 벽에 반사되어 보였다. 뒤에는 반짝이는 검은색 SUV가 있습니다. 투는 아내 소매를 잡아당기며 걱정스러운 듯이 말했다. 형님, 저들이 왜 여기 있는 거지? 우리 가족이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아니요. 아는 자신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하며 대답했다. 너희 둘은 여기 있어. 내가 가서 확인해 볼게. 그는 밖으로 나가기 전에 어머니를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아는 문을 닫고 불안을 억누르려고 심호흡을 했다. 주거 지역에서 경찰과 마주친 것에 대한 나쁜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다가왔는데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권위가 가득했다. 당신이 안 씨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대답했다. 경찰관은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흘깃 보더니 안 씨를 바라보며 말했다. 지난주에 사고를 당한 남자를 도운 적이 있나요? 아는 눈을 깜빡이며 잠시 안도감을 느꼈다. 네, 그는 괜찮아요? 경찰이 대답하기도 전에 SUV 차량의 뒷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지팡이에 기대어 나왔고 그 뒤를 이어 따뜻한 미소를 띤 깔끔한 옷차림의 여자가 나왔습니다. 긴장은 가라앉은 듯했고 아내 가슴 속에는 놀라움의 감정이 자리 잡았다. 판 씨는 아내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은 감사와 결의가 뒤섞여 있었다. 당신 덕분에 저는 아직 여기 있습니다. 그는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말하는 동안 약간 절뚝거렸다. 그는 눈살을 찌푸리고 앞에 있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멍과 긁힌 자국이 아물면서 그 남자의 얼굴이 이제 더 친숙해졌습니다. 그날 도랑에 갇힌 사람이에요. 그 남자는 손을 내밀며 친절하게 미소를 지었다. 제 이름은 탄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제 아내 호아 씨입니다. 아는 잠시 주저하더니 곧 악수를 했다. 네, 저는 아닙니다. 호아 씨는 앞으로 나서며 얼굴에 온기가 가득했다. 내 삼촌과 이모가 일주일 내내 너를 찾고 있었어. 안은 움직이지 않고 경찰차의 번쩍이는 불빛을 바라보며
다시 불안감이 솟아올랐다. 경찰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는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호아 씨의 얼굴이 부드러워졌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들은 누군가를 놀라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돕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아는 경찰관을 돌아다보더니 다시 그 부부에게로 돌아섰다. 그럼 당신들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씨는 조금 더 똑바로 서서 지팡이를 꽉 쥐었다. 당신을 보고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당신은 그날 나를 도와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호아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를 들여보내줄 수 있나요? 삼촌과 이모가 이야기하고 싶어해요. 괜찮으시다면. 그는 집을 뒤돌아보며 망설였다. 벗겨진 페인트, 비뚤어진 창문, 처진 지붕, 그 모든 것이 그의 가족이 겪어온 모든 고난을 드러내는 듯했다. 예, 선생님. 그는 잠시 주저한 후 대답하고 옆으로 비켜 그들을 안내했다. 아니 탄 씨와 그의 아내를 거실로 안내하자 집안의 분위기는 답답해졌다. 그의 두 동생, 투와 응아는 어머니에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아내 어머니는 의자에서 일어나려고 했는데 몸이 몹시 약해 보였다. 그녀의 걱정스러운 눈빛은 두 손님에서 아내게로 옮겨갔고 마치 아무 말 없이 무슨 일이야? 라고 묻는 듯했다. 아내 어머니는 그들을 가리키며 부드럽게 말했다. 이 사람은 지난주에 너희가 도와준 탄 삼촌이고 이 사람은 그의 아내 호아양이야. 탄 씨가 앞으로 나서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부인, 당신의 아들이 제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저는 오늘 여기 서 있지 못했을 겁니다. 아내 어머니는 안을 바라보더니 이어서 탄 씨를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움으로 떨렸다. 아니, 나한테 말했던 그 사람 당신이 맞아요. 어떻게 지내세요? 안 덕분에 회복하고 있어요. 탄 씨가 대답하며 작은 방, 낡은 의자, 얼룩진 벽, 삐걱거리는 바닥을 덮지 못한 낡은 카페트를 훑어보았다. 그는 아내를 잠깐 바라보았고 그녀의 미소는 잠시 흔들렸다. 이 사람이 우리 엄마예요. 아는 재빨리 말하며 엄마를 가리켰다. 그리고 이들은 저의 두 남동생, 투와 응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아. 호아 씨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두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며 몸을 숙였다. 투는 수줍어하면서도 여전히 테디베어를 꼭 껴안고 있었다. 온 가족이 당황해서 앉았다. 호아 씨는 소파 가장자리에 앉았고 탄 씨는 천천히 오래된 나무 의자에 기대어 앉았고 그의 지팡이는 그의 옆에 놓여 있었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탄 씨는 걱정이 가득한 눈으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신과 당신의 가족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그날 당신을 멈추게 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그는 어머니를 한번 쳐다보았고 그녀는 그를 격려하듯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심호흡을 했다. 제가 출근하던 중 도랑에 당신 차가 있는 걸 봤어요. 다쳤어요. 나는 떠날 수 없어. 제 아버지는 늘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도와야 한다고 말씀하곤 했습니다. 탄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얼굴에는 감탄이 분명히 드러났다. 그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특히 요즘은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지나칠 텐데요.
판 씨는 안과 아내 어머니를 번갈아 바라보며 눈이 어두워졌는데 아내 어머니의 얼굴에는 걱정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당신은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어요.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호아 씨는 남편의 손을 잡고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우리는 안과 그의 온 가족을 돕고 싶어요. 몸이 굳어져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아내 어머니는 아들의 혼란을 감지하고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은 충분히 해냈어요. 여기까지 와서 고맙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가족에게 충분히 의미가 있어요. 당신의 아버지는 어디 계시나요? 판 씨는 부드럽게 물었고 마치 누군가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듯 눈을 휘둥그레뜨렸다. 그 질문은 공중에 무겁게 떠다니다가 결코 말해지지 않았다. 아내 어깨가 살짝 굳어졌고 그는 어머니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얼굴은 부드러워졌고 그녀는 손바닥을 내려다보기 전에 고통이 번쩍였다. 아니 10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 소식은 안타깝네요. 호아 씨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것은 당신 가족에게 매우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죠. 매우 어렵죠. 아니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깊은 슬픔이 묻어났다. 저희 아빠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온갖 일을 다하며 매우 열심히 일하셨지만 그가 돌아가시자 누군가가 모든 것을 돌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나라고 생각해요. 판 씨는 안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의 침착함에 대한 인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럼 당신은 어렸을 때부터 온 가족을 돌보셨나요? 그는 물었다. 안은 살짝 고개를 끄덕이고 몸을 조금 더 똑바로 세웠다. 네, 저희 엄마는 주로 청소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병이 나셨죠. 호아 씨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걱정스러운 눈으로 말했다. 당신 엄마는 왜 그러세요? 아내 어머니는 약간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마치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는 듯이 의자에 기대어 앉았다. 만성질환이에요. 라고 그녀는 말했다. 잠시의 침묵 후 심장병이에요. 치료비가 엄청 들고 가족은 보험도 없어요. 그녀는 잠시 멈췄다. 말하지 않은 것은 분명했다. 우리는 아직 잘 해낼 수 있어요. 아는 재빨리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어머니를 동정으로부터 보호하고 싶은 듯 약간 방어적이었다. 저는 기본적인 것, 음식, 전기, 물, 가족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돌보기 위해 열심히 일하지만 학교는 어떡하죠? 호아 씨는 부드럽게 물었다. 너도 공부에 집중해야 하지 않겠니? 아는 망설이며 입을 꽉 다물었다. 저는 작년에 학교를 그만두었어요. 그는 인정했다. 일과 가정 사이의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선택해야 해요. 판 씨는 아내를 돌아보았는데 그들의 눈은 감탄과 상심이 뒤섞여 있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학교를 그만두셨어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는 어깨를 으쓱하며 자신의 희생을 축소하려고 했다. 그건 누구나 할 일이에요. 가족은 항상 최우선 순위지만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 씨는 반대하며 그에게 살짝 기대며 말했다. 안, 당신은 어른들도 마주하기 어려운 책임을 떠맡았고 당신 자신은 생각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오래된 선풍기의 부드러운 윙윙거리는 소리를 제외하고는 방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아내 어머니는 부드럽게 눈물을 닦으며 목이 메어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아주 좋은 아이입니다.
다만 그가 그렇게 많은 짐을 지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호아 씨는 손을 내밀어 마이 씨의 손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다. 당신은 훌륭한 아이를 키웠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누구도 모든 일을 혼자 해서는 안 됩니다. 판 씨는 똑바로 앉아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맞아요. 아무도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아는 눈썹을 찡그리며 물었다. 저는 당신의 가족을 돕고 싶습니다. 판 씨가 단호하게 말했다. 우선 당신 엄마의 치료비는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다른 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내 눈이 휘둥그레졌고 목소리가 떨렸다. 삼촌, 정말 그런 짓을 했어? 그렇습니다. 로터스 양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하면서도 단호했다. 당신의 어머니는 자신의 건강과 가족의 생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아는 항의하려 했지만 판 씨는 손을 들어 그를 막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당신의 가족이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는 것을 도울 것입니다. 이 집은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이 갈라지고 천장이 쳐져 있습니다. 안전하지 않고 당신의 가족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가족을 찾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장소, 아는 그를 바라보며 멍하니 있었다. 그 말은 그에게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짓을 저지르는 거지? 당신이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요. 판 씨는 간단히 대답했다. 당신이 공경에 처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주저하거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자선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우리 가족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아 씨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학교로 돌아가야 합니다. 당신의 미래는 당신 가족의 현재만큼이나 중요해요. 수업료부터 책값까지 다 챙겨드리니 공부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아는 주먹을 꽉 쥐고 감사, 혼란, 불안이 뒤섞인 감정의 소용돌이를 억누르려고 애썼다. 이건 너무해. 너무해. 내가 받을 자격이 없어. 그는 속삭였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판 씨가 단호한 눈으로 강조했다. 당신은 이 모든 세월 동안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이제 누군가가 당신에게 보답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요. 호아 씨가 끼어들며 단호하면서도 애정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자신을 증명했습니다. 안. 우리가 당신을 도울게요. 아는 어머니 쪽으로 돌아서서 어머니가 울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뺨에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목소리가 목이 메어졌다. 삼촌과 이모가 너를 돕게 해, 내 아이야. 너는 정말 많은 일을 했으니까 그들이 너를 돕게 해. 엄마의 말에 무게가 아내 마음을 꿰뚫는 듯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부드러웠다. 네, 알겠습니다. 새로운 집, 새로운 희망. 다음날 아침, 이사 트럭의 소리가 작은 동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안은 새로운 집 앞에 섰고 눈앞의 광경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집은 깨끗했고 벽은 새로 칠해졌으며 잔디밭은 무성하고 푸르렀으며 창문으로는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곰팡이 냄새도 없고 균열이나 벗겨진 벽도 없습니다. 투와 응아가 트럭에서 뛰어내렸고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도로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마당을 보세요. M2가 큰 소리로 소리쳤다. 잔디밭을 가로질러 달려가면 이제 공을 손에 넣을 수 있어요. 응아도 달려가서 테디베어를 꼭 껴안고 마당 주위를 돌았습니다. 안 선생님, 집이 너무 크네요. 어린 소녀가 소리쳤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다. 안은 미소 지으며 목의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그는 옆에 서서 지팡이에 가볍게 기대어 서 있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뺨에는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리고 있었다. 정말 아름다워요. 그녀는 목이 메어지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가 이런 곳에서 살게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판 씨가 다가오자 호아 씨가 그 옆에 섰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그는 놀리는 듯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그의 눈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것보다 더요. 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고맙습니다, 삼촌. 고맙습니다. 호아 씨는 부드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당신 가족이 이걸 받을 자격이 있어요. 안은 고개를 숙였다. 그의 마음은 감사와 결의로 가득 찼다. 그는 감사했을 뿐만 아니라 이 두 번째 기회를 헛되이 놓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학교에 다시 가는 것을 보면서 설렘과 걱정이 동시에 들었다. 학교에 돌아온 첫날, 안은 새로운 가방끈을 움켜쥐고 고등학교 교문 앞에 섰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이상해 보였습니다. 그는 1년 넘게 이곳을 떠나 있었고, 이제 그는 다시 동료들 사이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안은 이것이 자신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학교에 익숙한 리듬이 점차 돌아온다. 그는 수업 시간에 주위에 깊게 앉아 줄마다 주위에 깊게 메모를 했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은 안의 갑작스러운 복귀에 놀랐고 그의 모든 행동에서 집중력과 결의를 금방 알아챘습니다. 그날 오후, 내가 수학 문제를 푸는데 집중하고 있을 때 근처에 앉아있던 한 소녀가 나에게 몸을 기울여 속삭였다. 야, 안, 너 정말 비뚤어졌어. 안은 고개를 들고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만회할 게 많아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격려했다. 계속하세요. 곧 따라잡을 거예요. 집에서는 판 씨와 호아 씨가 종종 안 씨의 가족을 방문합니다. 어느 날 저녁, 판 씨는 책 한 가방을 가져와 안 씨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들이 당신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가 말했다. 공부 자료로요.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주세요. 안은 책을 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다. 감사합니다, 판 삼촌. 잘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어요. 그는 미소 지었다. 당신은 위대한 일을 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안 씨 가족은 점차 새로운 삶에 적응해 나갔다. 그의 어머니는 정기적인 치료와 동네 주변을 짧게 산책하면서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투와 응아는 새로운 집에서 기쁨으로 가득 찼고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사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현관에 앉아 있을 때 아는 어머니 쪽으로 돌아서서 부드럽게 "엄마, 괜찮아요?" 라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미소 지으셨고 그녀의 얼굴은 석양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당신과 탄 삼촌 덕분에 몇 년 만에 훨씬 건강해졌어요." 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계속 노력할게요. 엄마, 이 기회를 낭비하지 않을게요."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살짝 꽉 쥐었다. "아들아, 너는 정말 잘 지내고 있어." 학습과 성공의 여정. 그 후 몇 달이 지나면서 선생님들은 안의 집중력과 놀라운 진전에 점점 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수업 시간에 그는 종종 친구들이 풀지 못하는 문제를 풀기 위해 손을 든다. 문학 수업에서 그의 수필은 폭넓은 사고방식과 단어 하나하나에 담긴 진심 덕분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첫 학기가 끝날 즈음, 아는 반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상담사가 그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안, 선생님이 말했다. 너의 진도 기록을 보면 정말 인상적이야. 학교를 중퇴한 것에서 지금은 반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이 되었구나." 아는 겸손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저는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선생님."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대학 진학을 고려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예, 선생님." 아는 여전히 약간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다. "저는 우리 가족을 자랑스럽게 만드는 일을 하고 싶어요. 당신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어요." 그는 반짝이는 문서를 그에게 밀어주며 말했다. "이건 국립대학에 대한 정보인데 이 학교는 아주 명문이에요. 하지만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어요." 아는 그 문서를 보며 눈앞에 큰 기회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그는 약속했습니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내내 한 선생님은 언제나 실제 선생님으로 계셨습니다. 그는 종종 방문하여 책을 가져오고 경험을 공유하며 미래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어느 날 판 씨는 "안, 재능이 통하지 않으면 열심히 일하는 것이 재능을 이긴다는 걸 알잖아. 그리고 너는 둘 다 가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규율이야." 라고 말했다. 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을 마음에 새겼고 모든 시험, 모든 늦은 밤 공부, 모든 도전 속에서 그 말을 마음에 새겼다. 국립대로부터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안 씨는 오랜 세월 동안 가족의 짐을 어느 정도 나눠 가졌다는 기분이 들었다. 안 씨는 어머니와 형제자매들과 함께 주방에 서서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안 씨, 국립대학교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알려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투가 소리치는 사이 은가는 동생을 꼭 껴안았고 그녀의 작은 팔은 동생의 허리를 감쌀 수 없었다. 그의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아내 손을 꽉 잡았다. "정말 자랑스러워하실 거예요." 그녀는 목이 메어오면서 말했다. "온 가족이 너를 자랑스러워해. 이사 직위 및 보상." 대학 시절은 바쁜 시기입니다. 하지만 아는 적응했을 뿐만 아니라 빛났다. 그는 경영학을 전공했고 매일 열심히 일했습니다. 판 씨의 조언은 항상 그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대학은 지식을 배우는 것만이 아닙니다. 연결하고 참여하고 모든 사람에게서 배우세요. 동아리에 가입하고 여름방학 동안 인턴으로 일하며 소중한 관계를 쌓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학년 때 학업 성적이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리더십 역할로 친구들과 선생님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안은 학사 가운을 입고 폭풍 같은 박수갈채 속에 무대에 올랐다. 그의 가족은 관중석에 앉아 자랑스러움으로 눈을 반짝였다. 탄 씨와 호아 부인도 그 자리에 계셨고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서인 것처럼 끊임없이 박수를 치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행사가 끝나자 탄 씨는 다가가 안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축하해요, 안.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안은 미소 지었다. 저는 당신 덕분에 할 수 있어요, 탄 삼촌. 안은 사무실의 큰 창문으로 바깥을 내다보았다. 황금빛 노을 아래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방은 넓고 실내는 호사스러웠으며 그가 소년 시절에 상상했던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곳에서는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고 모든 에너지를 계획과 보고에 쏟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뭔가 다릅니다. 그는 문을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생각에서 깨어났다. 들어오세요. 안이 낮지만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문이 열리고 탄 씨가 들어왔다. 그는 여전히 평소의 품위를 유지했지만 이제는 조금 더 친근한 태도로 들어왔다. 이 지팡이는 두 사람이 함께 해온 긴 여행을 눈에 띄게 상기시켜줍니다. 요즘 너를 보는 게 힘들어. 그는 미소 지으며 그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가득했다. 안, 바쁘시죠? 안은 웃었다. 앉으세요. 너무 바빠서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삼촌. 하지만 와주셔서 기뻐요. 탄 씨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은 날카로웠지만 자존심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좋아요. 아니면 지금은 사장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안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그냥 아니라고 부르시면 돼요. 두 사람 사이에 잠시의 침묵이 흘렀다. 그것은 어색한 침묵이 아니라 감정과 감사로 가득 찬 고요함이었습니다. 그는 몸을 앞으로 숙이고 손을 테이블에 얹었다. 삼촌, 저는 항상 당신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제대로 감사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탄 씨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약간 호기심이 어린 표정을 지었다. 무슨 감사를요? 모든 것에 대하여. 안은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나를 도와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도 구해주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가족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탄 씨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는데 그의 눈은 부드러우면서도 결의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방금 손을 내밀었고 일어선 사람은 당신이었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안은 고개를 저으며 목이 메어지는 듯한 목소리를 냈다. 아닙니다, 삼촌. 난 당신에게서 당신이 깨닫지 못하는 뭔가를 봤어요. 당신 덕분에 다시 꿈을 꿀 수 있게 됐어요. 탄 씨는 의자에 기대앉았고 그의 시선은 안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병원에서 깨어나 당신이 나를 돕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 나는 당신에게 단순한 감사의 표시 이상의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낯선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고 그런 마음, 그런 정직함은 흔치 않은 일이에요. 안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선택사항으로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살아 계실 때 망설임 없이 사람들을 도왔다고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판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서 제가 당신을 돕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지만 잊지 마.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한 사람은 바로 너야. 저는 학교로 돌아가 학위를 취득하고 이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나는 그저 문을 열 뿐이고 당신은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안은 반짝이는 테이블을 내려다보며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여기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는 고개를 들며 감사함으로 눈을 반짝였다. 저희 엄마는 지금 건강하세요. 그녀는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고 싶어서 파트타임으로 일합니다. 투와 응아는 둘 다 대학에 다니고 있고 저는 그 둘을 돌볼 수 있어요. 이 모든 게 당신 덕분이에요. 판 씨는 온화한 눈으로 미소 지었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이 삶을 만들어준 것은 모두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의 결의와 희생 덕분입니다. 안은 의자에 기대앉아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성공이란 돈을 많이 벌고 고급 차를 몰고 큰 집에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곤 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그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았습니다. 성공은 가족에 관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돕는 사람들에 관한 것입니다. 판 씨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좋아요. 성공은 공유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누구보다 그 교훈을 더 잘 배웠다고 생각해요. 가족뿐만 아니라 회사를 위해 해주신 모든 일을 생각해보면 정말 많은 흔적을 남겼네요. 안은 미소를 지으며 공부, 아르바이트, 가족 돌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애쓰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그는 마치 혼잣말하듯 속삭였다. 쉽진 않지만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왜 시작했는지 생각하게 돼요. 안은 사무실 창밖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해가 지면서 하늘이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그의 눈은 과거의 기억, 그가 겪었던 고난, 그리고 탄 씨가 그를 위해 해준 일에 대한 기억으로 반짝였다. 이 모든 것이 그가 오늘날의 위치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어요. 안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저는 제 엄마, 제 아빠, 제 삼촌과 호아 부인이 제 가족을 위해 해주신 일을 생각합니다. 그것들이 제가 계속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들입니다. 판 씨는 안을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은 생각에 잠긴 듯하면서도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너는 정말 특별해, 안. 저는 인생이 제게 던지는 모든 도전을 일어나기 위한 동기로 바꾸었습니다. 판 씨가 대답하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인생이 교차하기 시작한 이유로 지난 세월을 생각했다. 마침내 안이 침묵을 깨고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판 삼촌, 가끔씩 궁금해요. 그날 멈추지 않았더라면, 계속 갔더라면 어땠을까요? 판 씨는 이해했다는 듯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당신이 멈춘 것을 신에게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내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안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자신이 항상 존경해 온 사람에게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기 때문이다. 당신의 삶을 바꾸시겠어요? 안이 물었습니다.
판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날은 나에게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일깨워 주었습니다. 당신은 성공을 쫓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고 그 결과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소홀히 했습니다. A는 제가 가족, 관계, 감사함을 깨닫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아는 말이 없었고 갑자기 가슴이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말했다. 그거 이상하네요. 한순간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정확히 그래요. 판 씨가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둘 다 바뀌었고 나는 결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황혼이 사라지고 해가 지면서 사무실에 긴 그림자가 생겼습니다. 판 씨는 일어나 지판 위에 기대어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알았어요. 더 이상 귀찮게 하지 않겠습니다. 할 일이 있어요. 그는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감독님의 삶이 매우 바쁘다고 들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아는 일어나서 삼촌과 악수했다. 너무 높은 기준을 정했어요. 농담이에요. 판 씨는 큰 소리로 웃었다. 이제 당신은 당신만의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항상 그것을 개선해 나갈 것 같아요. 판 씨는 떠나려고 하다가 뒤돌아섰는데 그의 눈은 진지했지만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언젠가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걸 잊지 마.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저는 잊지 않을 거예요. 삼촌, 아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약속할게요.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성공과 상환. 아내 여행이 시작된 지 벌써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는 존경받는 감독이 되었고 경력에서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부터 지역사회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것까지 자선 활동으로 자신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아는 자신의 입장을 긍정적인 변화의 도구로 전환했습니다. 현재 은퇴한 판 씨는 행사장 관객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투이 여사는 무대에 서서 연설하는 모습을 자랑스러워하며 지켜보며 그 옆에 앉았습니다. 판 씨는 행복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한때 자신의 목숨을 구했던 소녀는 이제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는 우리가 바라던 모든 것이 되었어요. 투이 부인이 속삭이며 가볍게 그의 손을 얹었다. 그리고 더 많은 것, 판 씨가 대답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감정에 질려 있었다. 그 주말에 아는 어머니가 사는 주택가의 조용한 거리를 차로 달렸다. 그가 어머니를 위해 사준 작은 집은 이제 넓고 아늑하며 깔끔한 작은 정원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투와 응아는 종종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문 앞에 차를 세우자 집안에는 어머니가 요리한 향기로운 음식 냄새가 풍겼다. 집 안에는 가족들이 식탁 주위에 모여 있었고 방 안에는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내 어머니는 이제 건강하고 활기차게 뜨거운 밥 한 그릇을 내려놓고 계십니다. 너는 또 너무 과로하게 일하고 있구나.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상기시켰다. 그녀의 목소리는 엄숙하면서도 사랑스러웠다. 앉아서 먹어요. 이 음식이 너무 그리워요. 아는 감동한 마음으로 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저는 이런 식사를 기억합니다. 아는 목이 메어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투와 응아는 이제 어른이 되었고 종종 그의 바쁜 일정을 놀리지만 그에 대한 자부심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저녁 식사 후 아는 밖으로 나가 현관 난간에 기대어 별이 빛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나와서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평화로 가득 찬 눈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너는 먼 길을 왔구나. 그의 엄마가 말했다. 당신의 아빠는 당신을 정말 자랑스러워하실 거예요. 아는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의 말이 가슴을 꿰뚫는 듯했다. 나도 당신에 대해 많이 생각해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특히 아빠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에 대해 말씀하신 게요. 그의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눈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렇게 했습니다. 당신은 가능한 한 최선의 방법으로 당신의 아버지를 존경했습니다. 밝은 미래. 아내 이야기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고 기회를 감수할 의지가 있을 때 인생에서 강력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예입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교훈은 때로는 작은 친절과 성실함이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누군가를 도운 것뿐만 아니라 그 보답으로 그 사람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고마움과 인간적 연결의 가장 좋은 예입니다. 동시에 이 이야기는 삶에서의 근면함과 인내는 결코 간과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항상 최선을 다한다면 기회는 찾아와 우리 삶을 가장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